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졌죠, 그죠? 이 지수가 오늘 빠진 거 좀 원인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자꾸 이제 환율 가지고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재명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그거 팩트 체크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수가 왜 떨어졌는지 또 어떻게 떨어졌는지도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올라간 특징주 뭐 짧게 한두 개 정도만 얘기해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앞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말인데 그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이니까 아주 그냥 지수가 크게 빠졌죠, 그죠? 아무튼 분석을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 전체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뭐 결론은 뭐냐?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라왔잖아, 그죠? 그럼 지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개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얘네들만 계속 가면은 지수는 올라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손가락을 빨아야 되거든, 그죠? 예. 손가락 빤다는 얘기가 뭐예요? 굶어야 돼요, 쫄쫄. 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보단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수가 오늘 좀 빠진 거는 뭐냐면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좀 떨어질 때 좀 뭐 그나마 그죠? 그나마 편안하게 떨어지면 참 좋을 텐데 뭐 나라 지도자도 지금 그렇고 그죠? 정치권 너무 엉망이고 그죠? 뭐 외교, 통상, 무역 관련해서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이 이제 마음이 힘든 거죠.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마음이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마음 힘든 거를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다음 주에도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은 괜찮아요. 저는 정말 안 괜찮으면 저는 안 웃거든요. 저는요, 제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해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제 감정을 잘 숨기지를 못해요. 저는 감정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넌 아직 프로가 아니다. 프로는 자기 감정을 다 이제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데 너는 드러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인정해요. 싫으면 싫은 게 얼굴에 써 있어요. 저는 영업하면 안 돼. 영업을 잘하려면 이제 그런 거를 잘 컨트롤 해야 되는데 전 싫으면 싫은 게 얼굴에 써 있습니다. 좋으면 좋은 게 얼굴에 나타나고 바로 나타나요. 네. 그래서 싫으면 뭐 저는 여기 방송할 때도 그래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얘기를 합니다. 네. 왜? 그게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막 감추거나 그런 게 안 되거든요. 이 얘기를 지금 왜 드렸냐면 지수 떨어지는 걸 전 지금 크게 걱정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 마음과 생각이 똑같은 거니까 믿고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 빠진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3%까지 빠졌었어요. 끝날 때는 마이너스 2.4%, 좀 크게 빠졌죠, 그죠? 크게 빠진 거 맞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2.03% 빠졌는데 21선에 살짝 걸터놓고 끝났고요. 21선은 뭐 지지하는 걸로는 끝났죠, 종가 기준으로. 장중에는 최대 2.7%까지 빠졌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빠지느냐? 그냥 정답은 이격 조정이에요. 이격 조정. 이격 조정이 뭐냐면은 뭐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얘기를 좀 해드리면, 과도 상승이 너무 빠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을 위해서 좀 간격을 좁혀요. 이격.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이격을 뭐라고 하느냐? 이격이 뭐 이제 좀 많이 벌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간격이 벌어졌다 그 뜻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동평균선 있죠? 요게 요 얇은 선 요게 5일선이고요. 요게 21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이 61선, 파란색은 121, 여기 201선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개만 급등하면서, 그쵸? 두 개만 급등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평선이 좀 과하게 벌어졌거든요. 5일선하고 21선 사이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좁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거예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이 간격이 이제 지나치게 이제 벌어지니까 순간 좁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간격을 좁힐 때, 예, 어서 오세요. 간격을 좁힐 때 좀 천천히 좀 완만하게 좁히면 좋지 않느냐,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떨어졌어야 되냐면은 미국 증시를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미국 증시도 이격 조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 보면은 다우지수를 보세요. 네. 여기도 이제 이격이 벌어지니까는 천천히 좁히죠.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죠. 우리 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그죠? 아니 뭐 택시나 이제 버스를 탔어요.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택시나 버스를 탔고 아니면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 기차나 버스나 택시가 쓸 때 확 씁니까? 아니면 천천히 씁니까? 거기 승객들 편안하라고,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천천히 쓰죠.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지금 그렇게 천천히 이격을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는 거죠. 나스닥도 보시면은 맞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서서히 밟고 있죠. 일본 오늘 보세요. 일본도 오늘 하락을 했거든요. 일본은 마이너스 0.8% 빠졌어요. 여기도 지금 살짝 떨어졌어요. 중국도 좀 빠졌는데 뭐 살짝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딴 식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 조정을 하려고 이제 서로 떨어진 건 똑같은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세게 떨어졌느냐? 이재명 때문이죠. 저기 이재명 맨날 욕한다고, 그죠? 그러실 수 있는데 이재명 때문이 맞잖아. 이재명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를 얘기 안 하고는 지금 주식시장 이걸 설명을 못 하니까. 근데 이재명이 지금 억지로, 그러니까 요거도 먹고 있는 것도 하나 있어요. 이재명 잘못이 아닌데 이 기자들 이놈들도 이거 다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막 하는 게 있거든요. 환율인데 그거 제가 이따가 이재명 편에서 내가 해명을 하나 해주려고 그래. 그럼 이재명 때문이 아닌데 이재명 때문이라고 막 사람들이 오해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지수가 세게 떨어진 거는 이재명 때문이에요. 유행 갔는데 뭐 개판이잖아 지금 하고 있는 게, 그죠? 돌아가는 게.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뭐 잘 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 미국 상무부 장관, 이 사람 러트닉이거든요. 이 사람이 3,500억 불 알고 더 줘. 더 달라고. 오히려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재명이 잔머리를 쓰니까 미국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죠? 더 내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통화스와프, 아르헨티나한테는 미국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힘들지? 우리가 통화스와프 해줄게. 우리나라는 안 돼. 현금 가지고 와.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잘못이 맞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기지 마요. 이거 맞으니까. 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일본은 이제 5,500억 달러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투자였죠. 이거보다 좀 더 내라. 이거는 실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그냥 흔들고 괴롭히고 망신 주는 거예요. 이거. 왜? 이재명 말이 바뀌었잖아. 이 뉴스를 보면은 이 매일경제죠. 얘네들도 좌파 언론, 아니 좌파 쪽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요즘에 언론사들 거의 다 좌파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이랑 트럼프가 합의를 한 건데 이재명이 서명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마치 이 뉴스를 보면은 미국이 막 막무가내로 압박하고 있다. 러트닉은 한술 더 떠서 일본 수준만큼은 돼야 된다. 이거 개소리입니다. 왜?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일본만큼은 안 되고 조금 더 내시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 그리고 마치 트럼프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바이오주도 뭐 트럼프 때문에 막 트럼프 때문에 폭락한 것처럼 다 뒤집어 씌우더라고. 내가 아까 보면서 뭐 이미 눈치는 채우고 있었지만 기가 막히더군요. 이거에 손동대지 마세요. 이건 잘못된 거야. 이재명이 서명을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자동차 관세도 계속 25% 내고 있고 어쨌든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한 거는 그냥 전 세계 증시가 좀 하락을 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빠진 거는 이재명 잘못은 아니에요. 전체가 빠져서 그런 거니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우리는 세게 떨어졌나요? 이재명 때문에 이건 맞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중소형주들도 많이 떨어졌어요. 중소형주는 오늘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근데 왜 많이 떨어졌어요? 마음이 힘드니까.
최고의 지도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주식이랑 상관이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집에서, 여러분들 집이 아니라 주변의 그 가정 중에 보면은 엄마 아빠가 어린 자녀들 앞에서 막 심하게 싸우는 그런 부모들 있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뭐 결혼은 지옥이다 뭐 기타 등등등 뭐 그런 프로 보면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연이. 그죠? 그게 애들한테 얼마나 크게 큰 잘못을 하는 겁니까? 그죠? 그 어린 막 몇 살도 안 되는 꼬맹이들이 엄마 아빠가 옆에 앞에서 막 싸우면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잖아요. 왜? 불안하니까. 응?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하고 트럼프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재명이 잘해야죠. 우리나라 지금 저기니까. 근데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 불안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가장 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도하게 투매가 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아니 일본은 뭐 마이너스 0.6% 떨어지는데 우린 왜 이래 0.8%구나 일본. 심지어 대만보다 더 떨어졌어요. 대만은 1.7% 떨어졌거든요. 우린 더 떨어졌어요. 우리가 중국보다 못한 게 뭔데, 그죠? 중국보다 더 떨어져.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금 가격을 보면 어때요? 계속 우상향이고 이거 은이거든요. 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구리도 최근에 또 열심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밑에 보면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 주식시장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조정받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수급 쪽으로는 당연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팔았겠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이격 조정이 맞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드레싱 영향이 조금 있을 거예요.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이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게 뭐 이제 백화점 쇼윈도우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왜 좋은 것만 진열을 해놓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월말은 아니고 이제 분기말 아니면 반기말 아니면 연말 요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3, 6, 9, 12 아니면 뭐 9월 6월 달이나 12월 말 요럴 때 자기들 실적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도 이제 연봉 많이 받아야 되고 그죠? 네, 실적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운영하던 그 포트폴리오 계좌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 손실 많은 거를 잘라버려요.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니까 상사한테 저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손실 많은 걸 잘라버리거든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막 더 하락을 하겠죠. 기관 애들이 같이 던지면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뭐래요? 상승하고 있는 걸 올라타요. 왜? 나 지금 신고가 나는 거 들고 있어요. 그리고 수익 많이 난 거 좀 잘라버리고 수익률을 좋게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를 조정하거든요. 지금이 9월 말이잖아요. 그 분기 말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7,300억 순매도, 기관은 5,600억 순매도거든요. 9월 한 20일 정도까지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다가 그죠? 오늘 보면은 좀 팝니다. 오늘 다 팔았어요. 기타 금융 빼고는 다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기관은 열심히 팔고 있었어요. 연기금도 계속 팔고 있었고 은행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계속 팔고 있었어요. 뭐예요? 차익 실현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영향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간 게 뭐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오늘 투자 종목을 다시 보시면 당연히 그쪽을 많이 팔았겠죠. 보세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전기전자에 쏠려 있죠. 다른 쪽은 별로 안 팔았어요.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나 이런 쪽도 많이 샀고. 근데 어쨌든 외국인하고 기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팔았어요. 외국인 순매도, 기관 3,700억 순매도 다 팔았잖아요. 사모펀드까지 다 팔았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방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를 전량 매도했거든요. 분위기가 아침에 이제 딱 보니까 싸하더라고. 장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가 싸해서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를 들고 있던 거를 오늘 전량 매도를 해버렸어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하락할 것 같더라고. 느낌이, 이게 주식쟁이들은 그런 게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어. 네. 물론 느낌만으로 주식하면 큰일 나지만 왠지 분위기가 싸하더라고. 얘 보면은 2평 간격이 되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이격 조정한다니까. 이격 조정이 뭐냐면 앞에도 보이잖아. 이렇게 급등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평선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얘를 좁히려고 이제 옆으로 돈다고. 주가가 아예 내려와 버리거나 옆으로 도는데 보통 이런 주도주들은 옆으로 횡보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예요? 이격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격 조정. 지금 코스피를 끌어올리던 얘네들이 지금 이제 이격 조정을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참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도 좀 차익 실현을 할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거고. 저희 방에서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다 팔아버렸어요. 전량 매도버렸어요. 삼성전자는 뭐 6만원대 사는 곳도 있거든요. 네, 6만원 초반에 그런 거 당연히 뭐 수익이 30%가 넘죠. 30%가 뭐야? 거의 40%까지 안 되고 30% 수익 내고 끝내고 7만원에 하나 살았던 거 다 팔고 우선주도 다 팔고 다 끝내줬어요. 현금이 많이 생겼겠죠, 그죠? 다 팔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사야죠. 근데 이격 조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누구 때문이다? 이격 조정은 이재명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렇게 욕하시는 분도 있고 뭐 막무가내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 취향이잖아, 그죠? 취향인데 욕할 때는요, 욕하고 싶은 분들 잘 들으세요. 욕할 때는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마구잡이로 욕하면 안 돼. 그러면은 저는 아무튼 그거는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저기 편드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아무튼 지수가 떨어진 거는 이재명 때문은 아닌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세 배 이상 급락시킨 거는 이재명 때문이 맞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시죠. 환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꼭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 환율이 막 오르면 이 미친놈의 것들이, 죄송해요, 이런 건 좀 욕을 좀 해도 이건 사실 요즘에 이런 건 욕 같지도 않은 건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하도 화가 나서 사람들이 힘들 때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기자들. 왜? 뭐 정확하게 분석해 준다고 하면서 이상한 걸 갖고 와. 예를 들어서 환율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한번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면 개미들이 노이로제가 걸려요. 노이로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미친놈들이, 죄송해요, 욕 나와. 욕을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네이버에 딱 들어가서 메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경제, 이게 뉴스거든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한국경제 뉴스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맨 첫 번째 기사가 뭐냐? 관세 악재에 환율 급등, 코스피 상승 랠리도 급제동. 관세 악재 때문에. 이 관세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악재다? 이재명이 아니고 트럼프 때문이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때문에 환율도 급등했고 코스피도 폭락했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기사를 보고 절반은 안 속더라고. 근데 절반은 또 속아요. 다 트럼프 때문이래. 뭐 그렇게 믿고 싶으시면 우리 믿고 사시면 돼. 근데 옆에서 보기엔 참 안타깝죠. 선동 나가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기사를 막 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발작한다니까. 외환위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1,400원 돌파한다고. 일본 찍은 사람들은 환율 급등하는 거 얘기 잘 안 해요. 왜? 자기들이 보면 이재명을 욕하는 거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 왠지 이재명 때문인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돌멩이님 어서오세요. 이 미친놈이 이 기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관세 악재에,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기자들이 지금. 관세 악재에 환율이 급등했는데. 근데 이게 헛소리예요, 이게.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은 이재명을 좀 옹호해 주겠다고. 뭐냐. 환율 오르는 거는 이재명 때문이 아니고 트럼프 때문도 아니에요. 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가 약세예요, 강세예요? 자꾸 헷갈리시지, 그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강세잖아요. 근데 전 세계 환율이 암으로 다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 다 이재명 때문이지. 다른 나라 환율이랑 다르게 우리나라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건 이재명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면 N달러거든요. N달러도 올라가요. 그럼 이것도 이재명 때문이야? 내가 거꾸로 그 기자들한테 물어볼게. 이것도 이재명 때문이냐고. 이것도 트럼프가 우리나라 관세 협상 이거 잘 안 되는 이유 때문에 N달러도 올라가는 거냐. 이 미친놈들아. N달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설명 못하거든요. 그 N달러는 왜 올라갈까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간단해요.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 돈 하나도 안 내고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잖아. HTS에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잖아요. 양봉이 좀 세 보이죠? 네, 확 올라요. 그래서 N달러도 올라가고 원달러도 올라가는 거예요. 9월 17일이 저점이죠. 9월 17일 전으로 뭐가 있었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 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저기 한 거지. 자, 보세요. 잘 봐요. 9월 17일 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죠. 똑같잖아. 요건 달러 인덱스, 요거는 N달러예요. 응? 그 원달러랑 비교해 볼까요? 오른쪽 원달러로 바꿨습니다. 똑같잖아. 그러면 이재명 때문에 트럼프가 우리 트럼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반등 나온 거예요. 근데 뭐 헛소리들이요. 미친놈들. 응? 여기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에 여기 안 나오겠냐고. 속일 걸 속여라, 이 나쁜 놈들아. 응?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들 요즘에 경제도 안 좋아, 나라도 이상하게 돌아가, 얼마나 힘든데. 응? 제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하소연을 해요. 미치겠다고.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응?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왜 사람들 불안하게 하냐고.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그냥 금리 인하 전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달러가 쭉 떨어졌다가 반등 나와서 그래. 뭐가 이게 이재명 때문이야. 그죠? 제가 오늘은 이재명 억울한 거 하나 풀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건 이재명 때문이 아니다. 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뭐 1,400원 돌파했다 이런 거 갖고 이재명 욕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요. 그거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오른다고 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시고.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구제금융 받아야 되는 거는 프랑스 마크롱이에요. 마카롱인지 마크롱인지 그놈이야. 네? 마크롱이 지금 프랑스가 지금 뭐 IMF 구제금융 받는다는 소리 있잖아요. 지금 받을 것 같아 조만간에. 유엔 가서도 저기 트럼프한테 완전 까이더만. 프랑스 대통령이 자기 숙소까지 30분 걸어갔다면서요. 이게 뭐야 그게. 프랑스는 그래도 유럽의 정통적인 그죠? 네.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왜 떨어졌느냐? 결론이 뭐냐면 이격 조정 때문에. 그리고 윈도우 디렉션 영향도 좀 있고. 외국이죠. 외국인이나 기관도 뭐 수익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좀 사람들이 과도하게 투매했고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 게 고퍼스인데, 고퍼스 오늘 개미들이 샀을까요? 팔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뭐 큰 변화를 감지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지수 한번 빠진 거니까 이 사람들도 헷갈릴 거거든요. 보시면 오늘 조금 팔았네요. 당연히 팔지 반등 나왔으니까. 그죠? 개미들 인버스 물량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갖고는 몰라요. 좀 더 지켜봐요. 이건 참고만 하세요. 좀 줄었네. 원래 반등 나오면 줄어듭니다. 쫄아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올라간 종목들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어제 그 네이버 있잖아요. 네이버가 그 두나무 업비트 그 모회사인 두나무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저기 갔죠. 뭐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그래서 뱅크웨어 글로벌이나 이런 게 급등을 했었는데 요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네. 뱅크웨어 글로벌이 오늘 상한가를 가다가, 상한가까지는 아니고 16%. 네. 어제 상한가 났어요. 16%까지 올라가다가 악고점이 있어가지고요. 네. 이 정도에서 상승이 끝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이 간 게 이제 한컴위드. 끝날 때 다 반납했는데 여기도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가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뭐 다날도 좀 움직이고 조금 상태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오늘 뭐 헥토파이낸셜 이런 것도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푸콘 이런 거 15%로 다 급등을 마감을 했는데, 얘네들의 문제는 뭐냐면 앞에다 최고점 매물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그렇게 좋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앞에 다 이 장대 매물대 센 게 있거든요. NHN, KCP는 약간 뚫긴 했는데 여기는 뭐 외국인하고 기관수급을 좀 봐야 되니까. 근데 중소형주들은 다 못 들었어요. 헥토파이낸셜인데 여기도 못 들었고요. 뱅크웨어 글로벌 이런 것도 못 들었어요. 저희 방에서 오늘 아까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를 다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 방에서 오늘 그거를 팔면서 매수 사인을 뭘 냈냐면,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뭐 저는 제가 리딩을 해드리면 되니까, 우리 회원들이 막 문자 매수 매도 문자 다 나가니까 아침에 뭘 공략했냐면 그냥 가볍게 한컴 위드를 들어갔거든요. 한컴 위드. 이게 왜 들어갔냐면 다 팔았어요. 오늘 문자한 건데, 아침에 이제 일찌감치 한컴 위드, 이게 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라고 같이 해놓고 바로 삼성전자 전량 매도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전량 매도하고, 그리고 30분 뒤에 9시 29분에 한컴 위드 고점에서 전량 매도하고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수익이 오늘 한 10% 정도 났다라고 보시면, 30분 만에 한 10% 정도 수익 내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이거 만약에 오늘 안 팔았으면 한컴위도 보시면 굉장히 섭섭할 뻔했어요. 왜? 없어졌거든. 11%까지 급등했는데 오늘 매도 사인 안 됐으면은 본전됐을 거 아니야, 그죠? 왜 팔았냐면, 어제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재명 때문에 좀 불안한 게 있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전고점을 제끼면서 올라가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전고점이나 아니면 특정 매물대까지 가다가 이거 조금 이거 오늘 돌파 못하겠는데, 그럼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요즘에 수익 나면 빨리빨리 챙기시라고. 더 갈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마요. 수익이 났는데 그게 손실로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을 더 내세요. 더 갈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저한테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뭐 코인을 샀대요. 근데 수익 중이래. 얼마인데 10몇 프로 수익이래. 그럼 팔아라 그랬죠. 뭔지 모르겠지만 챙겨 수익. 그러니까 안 판대요. 그 사람이 지금 좀 삶이 힘들거든.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럼 팔아서 인마 저기 해라 그랬더니 안 판대요. 왜 안 파는데? 원래 투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한번 사면 쭉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꿀밤을 때렸어요. 정신 차려. 그래서 그 옛날 스타일이고,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오래 못 간다. 가끔 오래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자꾸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좀 팔아라. 근데 눈빛을 봤어요. 안 팔 눈빛이야. 얘 안 팔겠구나. 다 그러더라고. 요즘에 아무튼 수익이 나오면 좀 파세요. 응? 수익이 이제 뭐 30%, 50%, 100%짜리 이런 건 언제 많이 나오냐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뭐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려고 준비한 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우리나라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그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 뭐 정말로 검찰청 폐지하는 뭐 그걸 올려놨더군요. 검찰청 폐지, 그죠? 네. 검사들 그 정치 검사들 그 난리를 지기더니 결국에는 그 부메랑이 지들한테 가죠, 그죠? 그리고 아까 낮에 보니까 그 아침에 보니까 전주지법에 있는 현직 부장판사를 공수처가 압수수색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판사들하고 여기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싸우는 거 잘 보라 그랬죠, 그죠? 네. 판사들 밥그릇을 확실하게 지금 이제 깨고 있거든요. 검찰청 폐지시켰으면 이제 뭐 검찰은 손을 봤으니까 그럼 뭐 하겠어요, 이제. 판사들은 이제 손볼러 가겠지. 정치인들이, 그죠? 네.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들 얘기를 해드리냐면,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뭐야 그 살 쪽 빠진 거 그 사진 막 나오고 막 그러죠, 그죠? 재판 받을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 권력 집단이에요. 대통령? 국회의원? 아니에요. 아니라고. 누구예요? 판사예요. 판사들이라고. 카르텔 중에 제일 싼 게 무슨 뭐 의사들 카르텔 있고 뭐 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네. 경찰도 카르텔 있고 다 있겠죠, 그죠? 근데 제일 무서운 조직이 어딘 줄 아세요? 판사예요. 얘네들 카르텔이 제일 무섭다고. 근데 그 밥그릇을 지금 깨려고 지금 우리나라가 상권분립이라면서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근데 행정부 수장인데 대통령인데 지금 막 갈아치우잖아, 저렇게. 정청래가 어제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엊그제인지 어제인지. 행정부 수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법부는 지금 자기들이 막 뭐 하고 있고, 그 입법부하고 이제 누구하고 사법부하고 붙는 거예요. 요즘에 툭하면 판사한테 가잖아. 부모님이 자식 노릇을 못했다고 너보다 형이나 누나나 동생한테 재산 더 준다고 하면 판사님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돈 안 준대요. 판사한테 그러고. 응? 하다가 기분 나빠요. 저 남자가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 판사님 제가 나 이상하게 쳐다봐요. 판사한테 가고. 직원이 너무 일을 못해서 사장님이 직원을 잘랐어요. 불만이야. 판사한테 가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요. 판사한테 갑니다. 기분 나쁘다. 요즘엔 다 판사한테 갑니다. 집회를 하고 싶은데도 판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고 다 판사한테 갑니다. 그 우리나라의 실제 권력은 누구한테 있냐면 판사한테 있다고. 여러분들 그 교육 맨날 무슨 교육 가지고 막 그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돈 세금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돈도 안 쓰잖아요, 인간들. 근데 아무튼 그거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우리나라가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절대 안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라잖아. 절대 안 가르치는 거. 뭘까요? 법이랑 세금.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안 가르치잖아요. 아니,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왜? 요즘에 법에 하도 뭐 이제 고소고발이 많으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법률 지식 좀 이제 알면은 좋지 않을까요? 세금도 마찬가지고,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아끼면 절세,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 탈세. 그러면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해주면 되잖아. 근데 절대 안 가르쳐줘. 왜? 알면 안 되거든. 이 두 가지를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만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판사들 이게 되게 심하단 말이에요. 뭐 사실 뭐 판사 되는 게 쉽습니까? 그죠? 네. 판사까지 가려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 전 그거는 인정해요. 노력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근데 깡패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라네. 그냥 잘 지켜보시라고요. 입법부하고 이제 사법부가 붙었는데 우리나라 3권 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중에 제일 센 데가 사법부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나올지 난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냥 등신같이 국회의원들을 밑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뒤집어 엎을 건지 판사들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 이런 것도 그 최고위직들이 다 사표 써버리니까
민주당이랑 이재명이 알았어 없던 걸로 해줄게 이러잖아요. 판사들이 난리를 치면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 연관이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요 나중에 그 뭐가 돼요? 그 대선주가 되게 빨리 움직일 수도 있어요. 대선주가. 왜냐하면 그 보수의 어머니라고 이제 조롱받던 추미애가 전면으로 나서서 대법원장을 까기 시작했거든요. 네. 추미애가 움직이면 상대방을 띄워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추미애도 잘 보셔야 돼요. 욕하면서 그러지 말고 추미애가 뭐 하나 잘 보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게 추미애잖아. 그 사람만 그랬어. 네. 실제로 여기 민주당 국회의원도 걱정하더라고요. 추미애가 나서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역효과 난다고. 근데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 요즘에 이제 투매라고 그러니까 보기 힘드시죠? 그럴 때는 네, 추미애가 뭐 하는지 잘 보세요. 그 사람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사법부하고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판사하고 싸움 붙었습니다. 어떻게 끝나는지 잘 지켜보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크거든. 네. 이거를 제가 주식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영향을 크게 줍니다. 꼭 관심 갖고 살펴보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결론은 뭐다? 지수가 떨어진 거는 그냥 외국인 기관 차익 실현 좀 하고 이격 조정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누른 거다. 거기에서 지수가 과하게 빠지고 중소형주가 과하게 빠진 건 이재명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고 환율이 오른 거는 이재명 때문이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달러 인덱스가 올라서 다 그거에 비례해서 오른 거니까 환율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주말에 편히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계속 하시면 돼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걱정의 벽을 타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